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신박사의 장마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덥습니다. 네, 날씨가 엄청 습하고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와, 이 8월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유독 더운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지구가 조금 아프다는 거죠. 이런 어떤 기후가 조금씩 뭐 이상 현상이 좀 벌어지고 뭐 전 세계 전체가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결국 이제 지구 온난화의 습격이 이렇게 또 나타나는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식 시장이 좀 빠졌는데 지수는 빠졌는데 뭐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 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업종별로 이제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장세가 연출된 지 뭐 올 초부터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고 또 어떤 업종이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강한 또 주도 업종인지 그걸 판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약바이오 흐름들을 아마 이제 이해하고 계실 거고 지금 이제 그 이제 큰 손들 세력들이죠. 큰 손들 세력들이 어떤 지금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제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가격을 메이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락장세 속에서도 정말 엄청난 기회였잖아요. 지수가 10%씩 빠지는데 지금 다 되돌렸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샀으면 한 3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대부분 났을 거라는 거죠. 종목당. 어떤 종목은 뭐 4, 50%씩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포가 만연할 때 그걸 바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종목 찍어주기 추천 뭐 리딩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이제 드리면서도 그런 걸로 우리가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투자를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심리적인 어떤 자신의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국 승패를 가르게 될 것이다. 네, 이런 꾸준한 얘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시장을 이제 압도적인 어떤 강세 흐름을 내어줬습니다. 오늘 반도체 또 2차전지와 같은 또 성장 업종에 지수 영향도가 있는 두 업종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수가 좀 내려놨는데요. 제약바이오 장세가 이제 하반기 더 거세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 사견 이러기보다는 수급의 구도 자체가 큰 손들이 다 샀는데 당연히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 큰 손들이 판 종목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팔아제꼈던 2차전지가 올라갈 리가 없고 또 반도체 업종이 상반기 내내 이제 올라가면서 다소간의 이제 차익 실현을 크게 하는 쪽도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덜컹 거리기 시작하는 어떤 구간에 들어왔고, 바이오는 이제 매집을 2년 동안의 매집을 마치고 이제 본격 상승하는 그런 어떤 초입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가 초입이었고 이제 뭐 좀 이제 올라온 종목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도 업종인 거죠. 예, 아이러니하죠. 예, 야 바이오 이제 다 간대라고 주변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슬슬 나오셔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종목들이 여러분 계좌에 이제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메이저의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장세 주도주의 윤곽 명확하게 오늘 좀 드러났고요. 차트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뭐 펀더멘털 사항들, 이슈 사항들을 제가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차트로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장 먼저 체크해보죠. 코스피 시장 0.85% 약세, 코스닥은 1.1% 약세였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가 많이 빠졌죠. 코스피 쪽에 거래대금이 9조였고요. 코스닥은 7.6조, 거래대금이 확 줄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가 300 종목, 코스닥이 500 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가 2배 가량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구도도 오늘 외국인 기관은 소폭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매수한 건 아니다. 선물은 근데 상당히 샀다. 예, 이제 단기 파생 쪽에서 매도했던 것들 걷어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 플러스 마감이 됐고요. 연속 상승 보이면서 하락분을 완전 다 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케이 증시 오늘 1.7% 빠졌는데요. 나머지 이제 아시아 증시는 다 상승했기 때문에 일본만 특수한 어떤 경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의 흐름은 뭐 지난 금요일날 장세를 다시 한번 좀 체크드리면 나스닥이 급락했다가 다 되돌렸는데요. 덜컹거리지 않고 쭉 그냥 올라와 버리는 거는 뭐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그만큼 시장에서 막 우리가 빠질 때 뭐 전쟁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다 밀어 올렸고 엄청난 그 기회로 봤던 그 메이저 세력들이, 예, 메이저 이제 글로벌 IB부터 해가지고 이제 큰 손들이 싹 개인들이 투매한 물량들 쓸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21선, 61선 다 돌파시키면서요. 추세를 다시 복귀했다는 거는 AI 관련주의 득세가 중장기 이어진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완연하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S&P 500은 거의 신고가 부근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거의 신고가 부근에 올라왔습니다. 대만 증시도 하락분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미국 증시에서 생명공학 관련된 기업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은 굉장히 또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국 증시와 비슷한데요. 한국 증시도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요런데요. 예, 21선 이제 살짝 올랐죠. 다른 나라 증시보다 많이 못 올라왔어요. 예, 그래도 이제 V자로 쭉 올라온 것들은 역시나 이제 최근의 하락은 그냥 발작 정도였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그런 시세 흐름입니다. 코스닥도 21선을 돌파했다고 오늘 또 깼는데요. 2차 전지가 이제 슬슬 이제 바닥을 형성하려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최악이거든요. 모든 게 다 최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는 좀 바닥, 뭐 반등을 위한 바닥이죠. 예, 중장기 바닥은 뭐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예, 이제 정배열 구도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기간 동안 이 바이오 업종 지수입니다. 헬스케어 업종 지수예요. 이 기간 동안 누가 팔고 누가 샀을까요? 그러면 딱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게 되면 개인들은 이제 50% 떨어지면 사고 또 30% 떨어지면 사고 하는 물타기 내지는 저점 매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물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 없이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하고 결국은 이런 어떤 바닥을 다지는 패턴 속에서 개인들의 어떤 그 로스컨 물량들 또 이제 뭐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네,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또 팔고 뭐 하고 이게 손바뀜이 여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된 겁니다. 이 손바뀜이라는 게 진행되는 기간 동안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이제 큰 손들의 계좌로 다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거를 알 수 있는 패턴은요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저점을 지켜준다는 거죠. 저점을 지켜준다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의 손에 주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물량이 안 나올 때 또 사는 쪽이 있다는 거, 사는 쪽이 있다는 거, 사는 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올라갔지만 또 매물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하면서 결국 이제 매물이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팔고 싶은 사람들이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계속 팔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이 가격대에서는 없어지겠죠, 별로. 예, 그리고 이제
매수한 사람들과 매도한 사람들의 가격권이 이제 맞물리는 이런 이격이 좁혀지는 어떤 구간들, 중장기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제 매수 가격대가 이렇게 내려오고 또 최근에 주가와 맞물린다는 것은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의 어떤 단가하고 맞물리면서 거래가 점점 줄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물이 줄고 이 매물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결국은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대거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유인이 생기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의 모든 게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걸 기다리는 거죠, 계속. 여기서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배열 전환이 된다는 거는 이제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보다 더 강해지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지속된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이벤트 속으로 무슨 호재가 반짝였다고 해가지고 유지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실적입니다. 실적. 그리고 실적이 나올 거라는 이제 가시적인 기대. 그리고 이제 시장. 이제 금리 같은 게 되겠죠. 경기 금리. 뭐 바이오에 이제 경기랑 이제 크게 무관하기 때문에 금리 같은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맞물리는 어떤 이 시점부터 보통 장기 이평을 돌파를 시킵니다. 장기 이평 돌파하고도 다시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지지를 보인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렇다면 이제 결국 매집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죠. 큰 손들이 매집을 한다. 그러면 상승을 앞두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명분이 뚜렷한 걸 가지고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향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른 메이저들도 다른 수급들도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배열을 유지하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종국에는 이렇게 급락 파동 뒤에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시킬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그게 이제 시점에 도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져야 상승의 패턴, 강세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업종은 그런 구도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거 이제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22년 요때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계속 매일마다 이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또 계좌 내에서 물려있던 종목들을 팔고 2차전지로 많이 바꾸셨죠. 그래서 지수는 내려앉고 있는데, 지수는 막 이렇게 내려앉고 있었는데 2차전지 업종의 지수는 저점을 계속 지키더라. 그리고 저점을 높이더라.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는 이 거대 매물을 돌파를 하더라. 그러면 이제 시장만 안정화되고 바닥을 형성하게 되면 2차전지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분석을 계속 해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무슨 뭐 예언가도 아니고 예측가도 아니고 절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예측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지고 이 수급의 구도들을 풀어서, 그러면 이 수급들이 왜 이렇게 이제 계속 매수를 하느냐, 2차전 종목들을 전체 장세는 계속 안 좋은데 왜 매수를 하느냐, 그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을 분석하니까 아이얼리 법안 통과가 있는데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보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계속 바이오 업종이 바닥을 찍을 때도 24년도에는 무슨 호재가 있기에 메이저들이 계속 이렇게 담아갈까 하니까 딱 열어보니까 알테오제닉 포문을 열었죠. 리가캠 대박 기술 이전했죠. 뭐 종근당도 했죠. 유한양의 이제 승인 앞두고 있죠. 삼성바이오 실적 계속 대박이죠. SK바이오팜도 이제 흑자 전환.
실적으로 이제 설명 가능한 어떤 시점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실적의 증가가 이제 합병 성공하고 실적의 증가가 합병은 반짝 상승시켰잖아요. 이벤트니까. 근데 이제 실적으로 이제 움직여가는 그런 상승 추세 흐름들, 진펜트로라는 엄청난 또 그 제품이 신약 제품이 또 매출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구간으로 접어들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폭락하면 뭐 안 좋은 소식 나오죠. 그때마다 이제 개인들은 뭐 내가 1000주 갖고 있던 거 한 200주 던져버리고 또 올라오면 또 빠져. 이거 또 저점 깨겠네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800주 중에서 또 한 300주 던져. 그러니까 물량이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누군가 손에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가 지금 이 패턴은 숨길 수 없는 거고요. 네, 누군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뭐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중소형주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중소형주들은 특정 세력이 이제 인위적으로 시세들을 만들 수 있지만 업종 지수를 누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투자의 판단들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업종을 이런 차트 흐름으로 만들었던 종목이 뭐냐? 그게 바로 주도주다. 네. 그러니까 이 차트 흐름하고 비슷하거나 이 차트 흐름보다 강한 종목이 뭐냐를 찾는 게 주도주 찾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그 종목이 어떤 실적 증가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실적 증가를 낳게 만드는 어떤 명분적인 어떤 일정이나 이벤트가 있는지, 모멘텀이 있는지, 이걸 찾아서 확인됐으면 그거를 우리가 포트에 담아가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나중에 상승하면 이제 좋은 소식들이 뉴스와 리포트에서 막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때 매수하는 거는 그냥 대중 투자자, 그리고 이미 바이오 주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한 실력들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은 후자이시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지금 내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여기서 크게 내려앉았어요. 장기평까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컹거리는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업종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급등했다가 지금 내려앉죠. 요때 제가 계속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네,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씩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요, 바닥권에 대한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럴 확률이 좀 높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역배열 상황에서 이게 추세 강세로 가는 패턴으로 나오기에는 앞에 있는 매물과 뭐 개인들의 무덤이 너무나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아나갈 공산이 큽니다. 우리가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보셨듯이 예를 들면 2차전지가 뭐 이런 구간이다 치면 상승 전환이 되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제 빠지는데 저점인가 했는데 그 뒤로도 이런 구간이 필요했어요. 이 기간 동안은 메이저가 사고 개인이 팔았겠죠. 그러면 2차전지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구 손에 주식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 누가 팔까? 그걸 하루 이틀 상간의 그 수급 구도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년을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어떤 수급 주체들, 투자 주체들의 여러 어떤 패턴들, 시각들, 심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 흐름을 보였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V자 반등을 통해 이제 올라왔지만 업종별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업종의 전략들을 세밀하게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바이오 쪽에서 보시면요, 리가캠 바이오가
또다시 신고가 흐름을 냈습니다. 유한양행도 오늘 시장의 약세 속에서 강세 흐름을 띄었고요. ABL바이오도 플러스권을 냈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도 8%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ST팜 같은 경우도 5%의 상승, 또 동아ST도 이제 강세 흐름들 21선 돌파 이후 강세 흐름들 띄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2% 상승으로 이제 점차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셀트론도 플러스지만 셀트론 제약은 좀 빠졌죠. 많이 빠졌죠. 오늘 이제 좋은 소식들을 내기는 했는데요. 좋은 소식들을 내기는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기 나눔 인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중요 바이오 뉴스들을 좀 정리한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겠지만 여기 투자 프리즘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여기 저희 주주 스터디 모임 이번 주에 21일 날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22일 날 바이오 종목 ABL 바이오, 여기 이제 스터디 룸을 또 진행을 합니다. 모두 무료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자 후기도 남아 있습니다. 투자 프리즘 들어가시면 여기 바이오 뉴스 매일마다 있거든요. 오늘 셀트론이 매우 좋은 소식 냈죠. 이제 자가면역 쪽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대한 진펜트라의 적응증 확장을 위한 미국 임상 3상의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이 올해 통합 첫 해 셀트론 3.5조 원의 이제 매출 목표가 순항 중이다 라고 이제 기사 이제 나왔죠. 그래서 진펜트라는 지금 상반기까지 미국 전체 보험시장의 75%를 확보를 했습니다. 미국 3대 PBM사에 진펜트라가 모두 등재되는 성과를 올렸어요. 그래서 진펜트라의 이제 하반기 매출은 굉장히 좀 그 가시적인 어떤 흐름들을 낼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진펜트라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진펜트라는 염증성 장질환에 있어가지고는 염증성 장질환, 마우스로 쓰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네. IBD 이쪽에서는 그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SC 질환 제형이기 때문에 이제 편의성이 좋고 또 장기 안정성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축적을 잘 해놨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PBM 입장에서는 시밀러 제품은 되게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이제 붙고 제품들을 내놨기 때문에 제품 차별화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PBM 입장에서. 근데 진펜트라는 어떻습니까? 진펜트라는 PBM 입장에서 야, 이거 유일한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인플렉시마 SC 제형으로 유일한 제품이잖아요. 이거 가지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탐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밀러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PBM사하고 제조사하고 누가 갑이겠어요? PBM사하고 셀트론하고 우리가 유플라이마 파는데 누가 갑이겠어요? PBM이 갑이겠죠. 유리하겠죠. 근데 진펜트라는 요거 하나야. 근데 PBM 많잖아요. 누가 갑이겠어요? 누가 유리하겠어요? 진펜트라가 유리하겠죠. 진펜트라를 가진 셀트론이 유리하겠죠. 이걸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PBM과의 협상에서 시밀러만 들고 있는 업체들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PBM과의 어떤 힘의 균형, 영업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이 맞출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펜트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고, 셀트론이 바이오시밀러 이제 영업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입지예요. 다른 업체들보다, 다른 회사들보다.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급락했는데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이 앞으로 이제 그 뭔가 좀 미래 성장에 대한 그 투자들에게 좀 용인되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2030년까지 국내 5대 제약사로 도약하겠다. 일단은 매출이 조 단위 이상 나와줘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 합병은 뭐 아예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흐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CMO에 도약을 하겠다. 그래서 매출 방식 다양화, 고성장 기반 마련을 하겠다 해서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이 앞으로 매출 성장 또 이제 성장 동력 확보 미래에 대한 어떤 상당한 비전 제시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아마 ABC 쪽에 상당한 어떤 플랫폼이나 이제 기술 개발 쪽으로 아마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지금 나눔이 사이트 제가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SE팜 같은 경우도 최근에 큰 수주 소식을 냈고 최근에 주가 흐름 좋죠. 유한양은 계속적으로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뇌전이 사기 폐암도 효과적이다. 절반 이상 암이 줄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을 내고 있고 지금 뭐 별로 안 남았네요. FDA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높이는 그런 시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들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또 흐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조정받는 LG엔솔 그리고 2차전지 쪽이 삼성 SDI 오늘 좀 낙폭을 보였네요.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까지 낙폭을 보이는 흐름으로 2차전지가 아직까지는 메이저 수급의 선택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최근에 그 코로나가 좀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와우 시즌이 그냥 오늘 솟구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에스팜도 이제 장기평 지지받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편안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서진 시스템도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오늘도 수주 소식도 나왔고 또 이제 주요 주주죠. 네오솔루션즈에서 추가 지분 매입을 했다는 8%나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까지 내면서 우호적인 흐름들을 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스마트 리포트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린 종목인데요. 세방전지도 아주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뭐 펀더멘털 사항들이든지 실적 사항들은 제가 또 커버를 드리지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꾸준히 큰 손들이 사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시장 흐름은 안정된 구도 속에서 실적 증가의 흐름을 내는 종목들의 수급이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만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구도는 외국 기관이 좀 쌍끌이 순매도였는데 KB금융 이제 금융주들 좀 매수하는 경향이었고 에스팜이 좀 올라 있는 게 좀 특이하네요. 리가캠바이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바이오 종목들에 상당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그 지수는 약세지만 바이오 강세 그리고 하반기는 바이오가 주도 업종임이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차트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봤습니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날씨가 벌써 어두워졌네요. 지금 시간이 7시 40분입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